반갑습니다. 로마키TV 두 대표입니다. 벌써 6호 MPL 채권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매번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 더 좋은 채권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6호 채권 출발하겠습니다. 온마켓 6호 MPL 자산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상가 건물이네요. 입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1호, 2호 상품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이었죠. 본 물건도 근처에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위성 입지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송파구는 뭐 강남이니까 뭐 두말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여역 역세권이네요. 대로변을 끼고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보이고요. 대규모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도 한번 볼까요? 지적도 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보이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여 역세권에 인접해 있고요. 로타리 바로 끼고 있는 대로를 물고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개발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선 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곳 인근인 것 같아요. 거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네요. 지금 주위를 한번 볼까요? 주위는 어, 큰 대로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대로 코너 각지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네요.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의 외관은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입지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MD 구성이라고 하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지금 임차가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좁은 3m, 한 4, 5m 되는 소로를 물고 있고 이게 한 몇 메다 정도 될까요? 한 20m 될까요? 이렇게 대로를 물고 있는 건물이네요. MPL 부동산의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면밀한 입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당히 시내 중심가의 입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중교통이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인근에 있고 하루에 13,000명 이상 이동하는 배후 수요가 상당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 등으로 지역 개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역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역세권이네요. 다음 광역 입지도입니다. 여기가 강남구청이 위치해 있고요. 옆에 인근의 가락시장, 본물건 인근지에 위례선 공사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호선 거여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초역색 권역에 입지해 있는 MPL 담보 부동산이네요. 다음 MPL 자산 개요 볼까요? 로드뷰상 보셨던 물건입니다. 부동산이 20m 이상의 대로 그리고 측면에 3m 이상의 소로를 물고 있는 각지에 있는 담보 물건입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유자가 무슨 개발 법인이네요. 아까 용도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네요.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은 약 한 100평 정도가 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 대수는 5대로 나오네요. MD 구성은 아까 우리 지도상에서도 보셨지만 지층은 지역 주택조합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1층에는 2개 호실,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부터 3층까지는 교외, 4층에는 건설회사가 사용되고 있네요. 감정평가 보도록 할까요? 대출, 즉 금융기관에서 NPL 채권을 취급할 당시에 감정한 내역인데 조사기간은 2020년 11월 18일입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대출을 해줄 때 금융기관이 이 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54억 1,005만 700원 정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현재 시점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형성과 개발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주택조합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까지 했을 때 가치가 무려 90억 3천만 원이 나오네요.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론 컨디션 한번 볼까요? NPL 담보 자산은 대출을 취급할 당시에 54억 1천만 원, 지역주택조합의 개발 이익까지 첨했을 때, 포함을 했을 때는 90억 정도, 개발로 인한 호재가 상당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해준 금액은 지금 37억 2,100만 원, 37억 2,100만 원을 채권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하거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최초 감정금액 54억 1천만 원에 비해서 31%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네요. 최근에 감정한 90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할인율은 50% 이상, 거의 60%에 육박하겠는데요. 론 컨디션은 대출 취급 당시의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8%, 지금 현재 90억의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40%가 되겠습니다. 자, 1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여러분. 본 물건은 신탁 자산은 아니에요. 즉,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보입니다. 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요. NPL 채권 금액은 37억 2,1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거래 방식은 NPL의 특성상 채권자와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론 컨디션은 68.7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90억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개발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론 컨디션은 40% 정도로 확 낮아지겠네요. 본 부동산도 지금 현재 MD, 즉 임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임대 완료라고 표시를 하였고, 현재 현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 내역을 바탕으로 월 임대 수익은 1,200만 원 정도, 연 임대 소득은 1억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채권자 측에서 저희 쪽에 채권 의뢰를 할 당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MD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임대 보증금은 1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본 37억짜리 채권을 우리가 운용을 하고 싶다, 협의를 하고 싶다라는 개념에서 NPL 채권가가 37억이다라고 봤을 때 필요한 자기 자본, 에코티가 20%에서 한 30% 정도 자기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운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버리지, 대출을 실행해서 70%에서 80% 조달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다 채권자와 협의를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부동산은 건부지고 토지와 건물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두 개인데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번에 소유자가 있고, 예측한 대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네요. 경매를 신청한 신청 채권자는 신업입니다. 이미 경매란 강제 경매의 반대말인데, 채권, 즉 대출을 해준 채권자가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실행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부분을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총 두 개의 근저당권이 보이고, 이 두 개의 채권의 합이 약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협의 취득을 한다, 협의를 본다라는 개념은 이 1순위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두 개를 협의를 보는 것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현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저희가 다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PL 채권의 이해 당사자는 크게 두 명이 존재합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사, NPL 금융사고, 대출을 받은 차주의 입장인 채무자라고도 하는데 차주법인이라고 할게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대출을 해주고 연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신협입니다. 본 NPL 자산 체크리스트입니다. 경매 접수 예스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2023년 3월 달에 경매가 접수되어서 경매 사건을 검색하셔도 경매 사건에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접수되고 나서 통상 이 담보부동산을 조사하는 기간, 집행관들이 현황조사와 그리고 법원의 감정평가 명령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5월 중순 이후 되면은 경매 예정 물건에 뜨겠네요. 발생 사유는 물건에는, 즉 부동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인적 하자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인적 하자란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일신상의 변제 자력의 감소로 발생하는 하자를 뜻하는 거죠. 다음 비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본건 지역 내 통계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최근 1년간 경매 매각가율이 상가입니다. 상가가 높네요. 93.43%. 거의 93%.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경매에 서로 너도 나도 입찰을 하는 구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각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인사이트에서 MPL 채권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에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 그러면 감정가 대비해서는 69% 정도, 지역 내에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 대비해서는 93% 정도. 어떤 접근이 구독자분들께서 본 부동산에 접근하시기에 유리한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비교상에서 MPL 채권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그냥 일반적인 입찰하는 방식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MPL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롬마켓 패키지로 자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행자문, 롬파일 열람, MPL 자산 권리 분석 등 다양하게 저희가 밀착 1대1 맨투맨으로 코칭을 해드립니다.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MPL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롬마켓 TV에다가 채권 매각 의뢰를 하게 되고 롬마켓 TV에서 채권 전문가들이 괜찮은 채권들만 선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구독자분들께서는 보시고 나 이 부동산 이 채권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관심 있다 단순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각 시 필요한 자료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채권 관리, 즉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실무진 담당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신 취급할 당시의 감정평가서, 그리고 분양자료, 채권계산서, 회수 예정안은 내가 이 채권을 팔아서 받아야 되는 금액,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영상 예쁘게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6호 채권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7호 채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